금기의 집 2024, 은지의 결말. 어떤 저주는 시간이 지나도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운명은 피할 수 없습니다. 2024년 가을. 59년 전 할머니 박순옥이 그 집을 들여다본 순간부터 시작된 저주. 29년 전 어머니 김미란이 그 집에 다시 갔을 때 이어진 공포.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 김은지. 37살. 그녀는 유튜브 미스터리 채널을 운영하는 크리에이터입니다. 구독자 50만 명. 은지의 미스터리 탐험이라는 채널로 전국의 괴담 장소를 찾아다니며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미신을 깨트리는 것이 그녀의 콘텐츠였죠.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8살 때 복도에서 본 그 찢어진 입의 여자가 단순한 악몽이 아니었다는 것을, 자신의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일어난 일이 이제 자신에게도 일어날 거라는 것을. 그리고 오늘 그녀는 마지막 영상을 찍기 위해 경상북도 청산마을로 향합니다. 300년 저주의 끝. 3대에 걸친 비극의 마지막 장이 열립니다. 2024년 10월 31일. 할로윈. 은지는 서울 마포구의 작은 스튜디오에서 촬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영상이에요, 여러분. 제 가족과 관련된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은지의 스태프 2명이 옆에서 장비를 챙기고 있었죠. 카메라맨 재석 씨와 조명 감독 수진 씨. 은지야, 진짜 거기 가는 거야? 내 어머니랑 할머니 이야기 들었잖아. 재석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가는 거예요. 어머니는 지금도 정신병원에 계세요. 할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두 분 다 그 집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어요. 저는 증명하고 싶어요. 그게 다 미신이었다는 걸. 하지만 은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8살 때 본 것이 환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최근 들어 다시 시작된 이상한 일들. 새벽마다 들리는 발소리. 거울에 비치는 낯선 얼굴. 꿈속에서 반복되는 우물의 영상. 은지야, 아직 늦지 않았어. 안 가도 돼.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야 해요. 이걸 끝내지 않으면 저도 어머니처럼 될 거예요. 차라리 직접 가서 끝을 보겠어요. 그렇게 세 사람은 승합차에 올라탔습니다. 서울에서 청산마을까지 4시간의 여정. 차 안에서 은지는 어머니가 남긴 일기를 읽었습니다. 1995년 10월 17일. 오늘 나는 그 집에 갔다. 어머니가 본 것을 나도 봤다. 우물에서 나온 그것을. 이제 나도 끝이구나. 은지는 일기를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산들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오후 3시. 청산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마을은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29년 전 어머니가 왔을 때만 해도 20가구가 남아 있었던 이곳. 이제는 단 한 가구도 없었습니다. 폐가만 남은 유령 마을. 완전히 사람이 없네요. 재석 씨가 카메라를 들며 말했습니다. 은지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무너진 집들, 녹슨 철문들, 어디선가 들려오는 바람 소리. 저기, 저 정자나무 아래 뭔가 있어요. 수진 씨가 가리켰습니다. 세 사람이 다가가자 나무 아래 작은 비석이 보였습니다. 청산마을 위령비. 이곳에서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을 기리며 1665년 -2015년. 2015년에 세운 거네요. 9년 전 은지가 비석을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나무 뒤에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으악! 세 사람이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90이 넘어 보이는 노파 한 명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노파가 은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너, 그 아이로구나. 순옥이 손녀. 미란이 딸. 은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를? 나는 이 마을 마지막 사람이제. 다들 떠났어도 나는 못 떠나. 여기서 지켜봐야 하니까. 무엇을 지켜보시는 건데요? 노파는 동쪽을 가리켰습니다. 저 집. 내가 가려는 그 집. 300년 동안 이 마을을 저주한 그 집. 오늘이 마지막 날이제. 할로윈. 보름달. 그리고 너 세 번째 후손. 은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할머니를 아셨나요? 박순옥이요. 노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지. 친구였어. 59년 전 그날. 나도 함께 그 집 근처까지 갔었어. 하지만 나는 안 들어갔지. 순옥이만 들어갔어. 그리고 그 후로 노파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가지 마라. 아직 늦지 않았어. 여기서 돌아가거라. 하지만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가요. 이미 시작됐어요. 며칠 전부터. 저도 보고 있어요. 그 여자를. 어차피 도망쳐도 소용없어요. 차라리 끝을 내겠어요. 노파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이것만은 가져가거라. 노파가 품에서 낡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부적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59년 전 순옥이를 치료하려던 만신댁이 만든 마지막 부적이제. 혹시 모르니까 가져가거라. 오후 4시 30분.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은지 일행은 대나무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카메라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죠. 여러분, 지금 저희는 59년 전 제 할머니가 그리고 29년 전 제 어머니가 갔던 바로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은지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대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속삭이는 것 같았죠. 돌아가라. 돌아가라. 은지야, 이상한 소리 안 들려? 재석 씨가 물었습니다. 저도 들려요. 대나무 소리. 인데 뭔가 이상해요. 10분쯤 걸었을까요? 드디어 그 집이 나타났습니다. 저게 그 집이에요.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9년이 지난 그 집. 이제는 거의 무너질 듯 했습니다. 기와는 대부분 떨어져 있고 담장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물만큼은 온전했습니다. 카메라 잘 돌아가고 있지? 은지가 확인했습니다. 응, 다 찍히고 있어.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물 주변에는 29년 전 어머니가 봤던 그 돌탑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적들은 모두 사라지고 없었죠. 여기가 모든 게 시작된 곳이에요. 은지가 우물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은지야, 조심해. 수진 씨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우물을 들여다봤습니다. 깊고 어두운 우물 속. 물은 없었습니다. 그저 끝없는 어둠만이 있었죠. 할머니, 어머니, 두 분이 여기서 뭘 보셨을까요? 은지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우물 바닥에서 무언가 움직였습니다. 뭐야? 재석 씨가 카메라를 우물 속으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빛나는 눈이 그들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언가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은 얼어붙었습니다. 우물 속에서 올라오는 것. 그것은 사람의 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니었죠. 창백한 피부, 텅 빈 눈구멍, 귀까지 찢어진 입, 긴 검은 머리. 할머니와 어머니가 봤던 바로 그 존재. 으아. 수진 씨가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은지가 그녀의 입을 막았습니다. 조용히. 도망가면 안 돼요.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노파가 준 부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우물을 향해 외쳤습니다. 김판서, 당신을 부릅니다. 그 순간 우물에서 올라오던 여자 귀신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대신 우물 속에서 다른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조선시대 관복을 입은 남자. 하지만 목이 잘려나간 채 손에는 자신의 머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김판서. 내가 세 번째로구나. 목 없는 몸에서 나오는 목소리. 은지는 온몸이 떨렸지만 꿋꿋이 섰습니다. 왜 우리 가족을 괴롭히는 겁니까? 할머니도 어머니도. 아무 잘못 없어요. 김판서가 웃었습니다. 잘못이 없다고. 내 조상이 나를 고발했다. 나를 죽게 만들었다.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은지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거잖아요. 백성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그래서 처벌받은 거잖아요. 닥쳐라. 나는 양반이다. 백성들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아니에요. 사람은 모두 평등해요. 조선시대에도 지금도. 김판서가 분노했습니다. 감히 나에게. 그가 은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재석 씨와 수진 씨는 겁에 질려 뒤로 물러났지만 은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적을 높이 들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해요. 그래야 저주가 풀려요. 이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김판서가 비웃었습니다. 내 죄?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정당한 일을 했을 뿐이다. 아니에요. 은지가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할머니는 30년 동안 정신병원에 갇혀 계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그곳에 계세요. 나는 평생 가족이 없이 자랐어요. 당신이 저지른 죄는 300년이 지나도 계속되고 있어요. 김판서가 잠시 멈췄습니다. 은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도 외롭지 않으세요? 300년 동안 여기 혼자 복수만 생각하며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가요? 언제까지 한을 품고 있을 건가요? 김판서의 형상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그때 우물 속에서 다른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용서하소서. 제발 놓아주소서. 저희도 떠나고 싶습니다. 김판서에게 죽임을 당한 백성들의 영혼들이었습니다. 은지는 깨달았습니다. 당신만 괴로운 게 아니었어요. 당신이 죽인 사람들도 300년 동안 여기 갇혀 있었던 거예요. 당신 때문에. 김판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머리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정말로. 은지가 다가가 그의 앞에 섰습니다. 인정하세요. 당신의 죄를. 그리고 용서를 구하세요. 긴 침묵. 그리고 미안하다. 김판서가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나는 죄인이다. 그 순간 우물에서 빛이 솟아올랐습니다. 따뜻한 빛이 우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빛 속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올라왔습니다. 김판서에게 죽임을 당했던 백성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고통이 없었습니다. 고맙소. 고맙소. 그들은 은지에게 인사하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김판서도 천천히 빛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은지를 돌아봤습니다. 아이야, 고맙다. 30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구나. 은지가 물었습니다. 우리 할머니와 어머니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판서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주는 풀렸다. 이제 평안할 것이다.
그리고 그도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우물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은지야, 위험해. 뛰어. 재석 씨가 소리쳤습니다. 세 사람은 마당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집 전체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0년을 버텨온 금기의 집이 마침내 사라졌습니다. 세 사람은 대나무 숲을 빠져나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노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끝났구나. 노파가 웃었습니다. 이제 나도 편히 갈 수 있겠구나. 고맙다, 아이야. 은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누구세요? 노파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59년 전 순옥이와 함께 갔어야 했던 사람이제. 하지만 겁이 나서 안 갔어. 그래서 평생 여기서 속죄하며 살았지. 이제야 편히 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노파는 천천히 정자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가거라, 아이야. 내 어머니를 만나거라. 은지 일행이 마을을 떠날 때 뒤돌아보니 노파는 평화롭게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은지는 의정부 정신병원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김미란 씨의 병실. 어머니. 문을 열자 침대에 누워있던 여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은지야. 우리 딸. 30년 만에 제정신으로 돌아온 어머니. 은지는 울면서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끝났어요. 이제 다 괜찮아요. 고마워. 우리 딸. 고마워. 창밖으로 햇빛이 비쳤습니다. 300년 저주의 끝. 3대에 걸친 비극.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금기의 집 3대에 걸친 저주. 끝. 이 이야기는 실존하는 한국의 전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창작물입니다. 모든 분들의 평안을 기원합니다.